안녕하세요, 세이시입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 책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바로 카를로스 루이스 사폰이라는 스페인 작가의 소설 바람의 그림자입니다. 제가 이 책을 한 10년 전쯤 읽었는데 그때 정말 좋아했어요. 정말 재밌게 읽었고 이 사폰 작가의 책을 거의 다 찾아 읽었거든요. 제가 5월에 이 책 읽어보려고요 하고 소개했던 책이 몇 권 있었는데 놀랍게도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거. 읽는다고 했으면 좀 읽지. 그때 읽겠다고 했던 책 중에 한 권을 골라서 8월에 읽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읽고 싶은 책은 영혼의 미로라는 책이에요. 이것도 카를로스 루이스 사폰 작가의 책인데 이 사폰 작가가 쓴 마지막 책이고요. 영혼의 미로를 바로 읽어도 큰 상관은 없겠지만 이 책이 잊힌 책들의 묘지라는 시리즈의 가장 마지막 책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이 바람의 그림자라는 책이 잊힌 책들의 묘지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고요. 제가 이거를 10년 전에 읽었다 보니까 대략적인 내용이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세세한 것까지는 당연히 기억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오랜만에 사폰 작가의 책을 다시 읽어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람의 그림자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제 기억으로는 2009년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알바도 하고 또 과도 문창과니까 이게 좀 책에 대해서 잘 알겠구나 싶었는지 뭐 재밌는 책 없어? 추천하고 싶은 책 없어? 이런 질문을 주변에서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 책 추천이 되게 어렵거든요. 사람 취향 맞춰서 고르기가 쉽지가 않아서 사실 무난한 책을 소개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이 책에 엄청 빠져가지고 누가 책 좀 소개해줘 하면은 눈치도 없이 2권짜리 책을 소개시켜줬어요. 이게 총 2권으로 돼 있는 책인데 근데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게 읽었는데 그 재밌게 읽었던 시절이 2009년, 2010년이란 말이죠. 과연 10년 전에 좋았던 책을 다시 읽어도 여전히 좋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했어요. 그거는 책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제가 가장 많이 바뀌어서 감상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또 외부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 괜찮았던 것들이 더 이상 괜찮아지지 않아서 그런 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예전에 그 느낌이 안 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약간 들기는 해요. 내가 예전처럼 재밌게 못 보면 그 좋았던 추억도 다 사라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감정이 들긴 하는데, 이거를 시작으로 잊힌 책들의 묘지 4부작을 열심히 달려볼 생각입니다. 1권, 2권 이렇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1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아버지가 잊힌 책들의 묘지로 나를 처음 데려간 그 새벽을 기억한다. 1945년 여름의 첫날들이 흩날렸고 우리는 잿빛 하늘에 사로잡힌 바르셀로나의 거리를 걷고 있었다. 람블라데 산타 모니카 위로 뿌연 햇빛이 녹아내리는 구리 화관처럼 쏟아졌다. 아버지가 11살이 못된 다니엘을 데려간 곳은 잊힌 책들의 묘지. 그곳은 어느 왕궁의 잔해 같기도, 메아리와 그림자의 박물관 같기도 한 바르셀로나만큼 오래된 곳. 오랜 시간 속에서 길을 잃은 책들이 이곳에 모여 새로운 독자에게 선택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처음 방문한 사람은 누구나 책을 한 권 골라야 하는 잊힌 책들의 묘지의 관습에 따라 책을 고른 다니엘은 훌리안 카락스가 쓴 바람의 그림자를 운명처럼 만난다. 바람의 그림자를 순식간에 읽어낸 다니엘은 그가 쓴 다른 책이 궁금해졌는데 그의 작품을 어디서도 찾기가 힘들어 아버지의 친구이자 서점 주인인 바르셀로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다니엘은 훌리안 카락스가 쓴 책 대부분이 불에 타 찾기 어렵다는 것과 그렇게 사라지는 카락스의 책은 우연히 불탄 게 아니라 누군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낸 다음 불태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은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다니엘은 담배를 피우며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남자와 자신이 읽은 책 바람의 그림자의 등장인물을 겹쳐본다. 바람의 그림자에 등장하는 남자는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오른손을 재킷 주머니에 넣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사라지는 악마다.
그 악마와 닮은 이름 모를 이는 다니엘에게 접근해 카락스의 책을 넘기라고 협박하고, 다니엘은 바람의 그림자를 처음 만났던 잊힌 책들의 묘지에 그 책을 숨긴 뒤 카락스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지금 제가 말한 게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정리해본 바람의 그림자의 줄거리인데요. 바람의 그림자라는 게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카락스라는 인물이 썼다고 하는 책도 바람의 그림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이 소설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정말 소설에 빨려 들어갔어요. 아, 맞아, 이렇게 재밌는 소설이었지 하는 느낌을 진짜 오랜만에 받았어요. 이 책을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책, 사랑, 그리고 운명인데, 가장 좋았던 건 역시 책이었어요. 이 책이 책에 관한 책이라는 것, 그 자체로 재밌었는데, 이 책 안에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잔뜩 등장해요. 일단 주인공이 냅다 아빠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잊힌 책들의 묘지라는, 정말 세상에 온갖 책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주인공네 가족이 서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서점 중심의 이야기도 많이 펼쳐지고, 주변 사람들도 다 서점 관계자예요. 책을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얘기죠. 게다가 이게 미스터리의 구성을 띠고 있어서 훌리안 카락스라는 사람이 대체 어떻게 이 재밌는 책을 썼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었고, 어떤 이유로 갑자기 사라지게 됐는지, 죽게 됐는지 파헤치는 이야기거든요. 카프카가 책이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쪼개는 도끼여야만 한다 라고 쓴 카프카의 일기 책에 있었던 문장 같은데, 그 문장과 일맥상통하는 문장들이 꽤 많이 나와요. 저는 이렇게 주로 인물 관계도 위주로 정리를 하면서 읽었는데, 이게 스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자세히는 안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여기 써놓은 좋았던 문장이 있는데, 일단 주인공인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언젠가 아버지 서점의 한 단골이 읽는 이의 심장까지 길을 내서 다가온 첫 책만큼 깊은 인상을 남기는 대상은 거의 없다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그 첫 이미지들, 우리가 뒤에 남겨두었다고 생각하는 그 말들의 울림이 평생 함께하며 기억 속에 하나의 궁전을 아로새긴다. 조만간 우리가 얼마만큼의 책을 읽었는지, 얼마나 많은 세계를 발견했는지, 얼마를 배우고 또 잊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시 돌아갈 그 기억 속에 내게 그 마법의 페이지는 언제나 잊힌 책들의 묘지의 복도 사이에서 발견한 그 책일 터였다. 그리고 다니엘이 만나는 클라라라는 인물이 말한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어서 적어놨는데, 클라라는 이렇게 얘기해요. 난 독서의 즐거움, 영혼을 향해 열린 공간들을 탐험하는 즐거움, 허구의 이야기와 언어가 지닌 신비로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상상력에 자신을 내맡기는 즐거움을 몰랐었어. 내겐 이 모든 것이 그 소설과 함께 태어났지. 이건 그림자들의 세계야. 그런 마법은 진귀한 재산이고, 그 책은 독서란 것이 나를 아주 치열하게 살게 해줄 수 있다는 걸, 내가 잃어버린 눈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줬어. 단지 그런 이유로 아무에게도 중요치 않았던 그 책이 내 삶을 바꿔놓았지. 클라라는 훌리안 카락스의 소설을 읽기 전까지는 책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고,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사람이 가까웠는데, 카락스의 책을 읽고 독서의 즐거움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카프카가 말한 도끼 같은 책, 사폰이 말한 읽는 이의 심장에 닿는 책을 주인공들이 만났고, 그 책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훌리안 카락스가 쓴 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카락스의 책을 읽을 때마다 아니 이렇게 재밌는 소설을 왜 이제 알았지?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이 책 속에서 훌리안 카락스는 정말 성공하지 못하고 유명하지도 않은 작가거든요. 책을 몇 권 내긴 내는데 내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뭐 100권도 안 팔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이렇게 재밌는데 왜 책이 안 나가지? 독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런 것도 은근히 재밌었어요. 이 소설의 배경은 스페인 바르셀로나고, 스페인 내전을 겪은 후에 음울하고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독재군부 그리고 비밀 경찰 같은 세력이 득세하는 1940년대에서 1950년대, 이때는 주인공 다니엘의 10대 시절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 시대고,
바람의 그림자를 쓴 훌리안 카락스가 살았던 1910년대부터 1930년대 이 시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저는 스페인 작가라고 하면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밖에 몰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스페인 하면 또 유명한 사람이 가우디 아니겠습니까? 가우디 작품은 엄청 화려한 그런 건축물들이 많아서 제가 갖고 있는 스페인의 이미지는 되게 화려하고 알록달록하고 밝고 뭐 그런 이미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그 스페인 전쟁 전후의 어두컴컴한 분위기가 감도라서 으스스하기도 하고 또 신비로운 감도 있고, 바르셀로나의 지명이 엄청 구체적으로 나와요. 뭐 람블라스 거리도 주요 지명 중에 하나고, 이 책에 등장하는 카페도 실제로 존재하는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스페인에 가면 정말 카락스의 생가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카락스가 살았던 곳, 다니엘의 서점 뭐 이런 게 다 있을 것만 같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지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돼서.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그 당시에도 스페인에 정말 가보고 싶다. 스페인에 가서 이 책 들고 읽으면서 다니엘이 훌리안 카락스를 찾기 위해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이런 거 한번 여행하듯 떠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 정도로 스페인의 분위기가 잘 묻어나는 소설이에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설명했을 때 이 책의 키워드가 책, 운명, 그리고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과 운명에 관해 간단히 얘기해보자면,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운명 같은 사랑을 하는 인물들이에요. 약간 상투적일 수도 있는 뭐 첫사랑을 못 잊는다든가 어떤 한 번의 강렬한 불같은 사랑을 잊지 못해서 평생을 그리워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등장인물마다 갖고 있는 이야기로 나오거든요. 운명처럼 만나고 단번에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어떤 사람의 일방적인 짝사랑일 수도 있고, 그런 형태는 다 다양한데 운명 같은 사랑이 20세기 초중반의 스페인의 분위기와 잘 어울려서 내용이 더 극대화되는 지점도 있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읽기에는 너무 운명 같은 사랑, 단 하나뿐인 나만의 상대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읽기에는 조금 무겁거나 촌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읽는 사람의 관점마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읽으니까 좋았던 지점은 여전히 좋은데 아쉬운 지점이 눈에 보이긴 하더라고요. 보통 소설에서 이야기가 진행될 때 인물 위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사건 위주로 진행되거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경우로 갈리는데, 이 책은 인물보다는 상황이 더 큰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훌리안 카락스라는 인물이 워낙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등장하거든요. 일단 작가가 엄청 젊은 나이에 죽은 걸로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책을 누군가가 태우러 다니고 책이 시중에 몇 권 남지 않았는데 그 책을 읽은 사람은 다 너무 좋아서 이 책을 어떻게든 더 찾아 읽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신비로워 보이는 지점이 있긴 하지만, 카락스라는 인물 역시 스페인 내전이라는 지점 안에서 휩쓸리는 사람으로 등장하거든요. 인물이 갖고 있는 뭐 개개인의 성격 같은 게 특별하지는 않아요. 다니엘도 처음에 등장할 때 10살 때 등장해서 이제 1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뭔가 머릿속에서 깊은 고뇌가 일어나고 대단한 깨달음을 얻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주어진 단서 아래서 훌리안 카락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쫓아가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밝혀지고 이 내용이 전부라서 인물이 특별하진 않고, 작가가 설정한 상황, 잊힌 책들의 묘지라는 판타지스러운 장소, 스페인 내전이라는 암울한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의 이야기가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인물이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서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재미없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은 관찰자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아쉬워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성 캐릭터 묘사가 남성 캐릭터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면적이에요. 주인공인 다니엘과 엮이는 여러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묘사하는 것도 찰랑거리는 머릿결, 몸매가 어떻다는 등 이런 식으로 여자 등장인물들의 외형을 주로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 이런 점이 조금 아쉬웠는데,
뭐 책은 한 번 나오면 사실상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읽는 독자들은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성장하니까 읽을 때마다 감상이 달라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10년 전 책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 책은 거의 20년 전에 나온 책이고, 그리고 시대 배경도 20세기 초중반이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그냥 아쉬운 대로 남기고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10년 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세세하게 따지지 못하고 그냥 재밌다, 너무 좋다 이 정도 말밖에 못했었는데 10년이 지나고 다시 읽으면서 뭐가 좋았는지, 내가 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게 느끼는지 이런 걸 세세하게 짚어낼 수 있게 된 게 더 신기하고 재밌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10년 전에 읽었던 책 다시 읽으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좋다. 다 좋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런 단점을 다 끌어안게 만드는 소설이라고 평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재밌게 읽었고 이 잊힌 책들의 묘지라는 곳이 있다면 정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20세기 초중반의 바르셀로나를 무섭지만 또 동시에 되게 신비스럽게 마치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장소처럼 갈 수 없지만 가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소설이에요. 이 책은 잊힌 책들의 묘지라는 시리즈의 첫 작품이거든요. 바람의 그림자, 천사의 게임, 천국의 수인, 영혼의 미로 이렇게 4부작으로 된 책인데 작가가 2020년에 타계했고요. 문학동네에서 계속 이 사폰 작가의 책을 개정판으로 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바람의 그림자하고 천사의 게임이 합본으로 새로 만들어져서 개정판으로 나왔고 여러분도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고, 제가 알기로 작가가 영상화하는 걸 원치 않아서 영화가 여태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던데 나중에라도 영화가 나오면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는 N차 관람이라는 말을 되게 광범위하게 사용하잖아요. 저는 한 작품을 여러 번 읽진 않거든요.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든지 어떤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을 때는 다시 읽지만 그냥 그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다시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편이라서 좋아하는 책이 있어도 그 책을 2번, 3번 읽은 일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예전에 좋아했던 책을 다시 찾아 읽으니까 다시 읽어도 재밌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시 읽어본 경험이 있는지, 또 다시 읽었더니 어떻더라, 더 좋더라, 아니면 별로였더라 일 수도 있고 몇 번을 읽어도 좋은 책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것도 추천해 주시면 저도 찾아서 읽고 감상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